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승리 이후에 리스크가 계속 우리 증시에 좀 유난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환율이 1,400원 넘어갔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4일 연속 종가가 저가 이렇게 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삼성전자가 오고 갈수록 더 빠질 거니까 지수는 그렇게 되면 밀릴 거고 매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장중에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지 삼성전자를 매도를 좀 줄여서 정점 지나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다시 매도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트럼프 등장 이후에 우리 증시 낙폭이 되게 유난해요. 뭐 다른 나라 어느 나라라고 볼 필요 없이 제일 위에 있는 건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이고 S&P 500 지수고, 나머지 대부분 다 보면 좀 밀리는 흐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난하게 빠지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트럼프 등장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업종이 바로 또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고, 여기에 이제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 국채금리 올라가는 요인들을 보니까 이제 닐카 시카리, 장중에 제가 긴급 재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닐카 시카리가 12월에 인하 안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이 실천되면 이게 혹시 인플레이션 자극하게 되면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거 잘못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걸로 끝났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고, 또 오늘 장중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대중국 매파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요로 지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관세 부담이 진짜 부각될 수 있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관세에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협상 스타일이 그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개 필요하면 10개 내놔 이렇게 해놔서 결국엔 타협은 1개나 2개로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얻어가는 건 무조건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10개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눌리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유난하게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환율이 1,400원 넘어간 거.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뭐 이게 뭐 우리나라의 IMF 때, 리먼 사태 때, 레고랜드 사태 때 이때 넘어갔다라는 것도 있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뭐 환차손 얘기하는데 그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달러에 1,000원, 그리고 10,000원짜리 주가가 있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0달러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똑같은데 환율이 2,000원이 돼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달러 주고 산 게 5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그 나라 주식하기가 힘들어지죠. 예, 물론 이제 이게 반대로 고점 치고 빠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수를 가동하긴 하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1,500원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도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유, 그리고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빠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관련된 악재성 뉴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엣지워터에서 뭐 그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D램 낸드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전망을 좀 낮춰야 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괜찮을 거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로이터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AI 관련된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도 문제가 되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그 트럼프가 진짜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 칩이라든가 삼성전자 부품을 장착한 중국산 제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트럼프 등장에 따른 이래저래, 그나마 이제 디램하고 낸드 가격 가지고 이제 낸드 팔아서 영업이익 반도체에서만 3조 원대 중반 정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지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메이저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나온 건데 어제 마감하고 나왔던 보도긴 했거든요. 이게 주가 빠지면서 삼성전자 오너 일가들이 삼성전자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담보 부족 현상 때문에 주가 빠지면은 이게 담보를 더 제공하거나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반대매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저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나오고 뭐 조금 특이한 신문들 몇 곳에서 나왔는데 이게 증권가에는 금방 보이잖아요. 이게 뭐 그럼 삼성전자 반대 매도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옵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하락 쪽으로 베팅 확 늘려버리면서 이 뉴스 나올 때 밑으로 때릴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이상하게 삼성전자 관련된 악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온 점도 뭐 저는 이게 최대라고 봐요. 어쨌든 뭐 이게 주가를 많이 눌렀던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도 거의 종가가 저가,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에서 100원 높은 거긴 한데 어쨌든 끝났거든요. 근데 위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은 원화 차트고 왼쪽은 달러 차트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주봉인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의 주가는 그 2020년 하반기보다는 살짝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로 바꾸면 지금 주가가 어디 가 있냐면 그 2018년도, 19년도 그때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코로나 때 폭락했다가 꼬리 달렸던 그 단가 그 정도 주가고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2018년, 2019년에 찍었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한참 안 좋다고 했을 때 찍었던 주가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20월선을 역대 세 번째로 깨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9년도 주가까지 결과적으로 밀려버리고 코로나 꼬리 수준까지 가버리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이게 뭐 오늘 시황 다 결정해 버린 거죠.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큰 역할을 해버렸다. 오늘도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데 특이한 건 외국인들이 단원 업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오늘 7,100억 팔았거든요. 근데 전기전자만 7,800억. 근데 나머지 업종 보세요. 그러니까 순매도 100억 이상 순매도한 업종이 금융업 240억 원 정도, 운수장비 한 160억 원, 그 외에는 100억 이상 순매도한 업종도 없어요. 오히려 매수한 업종도 여러 개 보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오늘 다른 업종까지 하락시켜서 뭐 그렇게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제 조폭으로 치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목을 이제 완전히 제압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양새를 만들어 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건 견뎌야 되는데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고 또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같이 부러져 버리는 상황이 됐죠. 뭐 수급을 보면 이게 보시면 그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는데 하나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그동안에는 매도는 일정한데 매수가 줄어든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매도가 31%까지 올라가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를 대폭 늘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을 오늘 또 장난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별로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어서 시장 떨어뜨리려면 현물을 때릴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현물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게 좋으려면 하루 그냥 미친 듯이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치는 그런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실컷 때려놓고 장 마감쯤부터 매수해갖고 다시 매도할 여력을 충전하고 이게 매도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시장에 악순환이 도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 초반은 또 나쁘지 않아요. 반등 시도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고 매매한 종목을 보면 오늘 전체 매도가 7,100억인데 삼성전자 7,300억. 뭐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신경 쓰지 않은 게 순매도 2위 종목이 490억인데 순매수 1위 종목이 4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나머지는 매수 매도에 의미 있는 비중을 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패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매수는 삼성전자 720억 잡긴 했는데 순매도 2위권 현물 2위는 신한지주 170억 들어온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업종별로라든가 종목별로 보면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매수가 담겨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좀 담긴 했는데 저건 이제 계절적 특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배당 때문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매수가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매수가 잡힌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특이하게 제약을 일제히 팔았습니다. 대형 제약주 일제히 팔고 매수는 뭐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긴 하는데 그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그냥 제약 바이오 계열 그리고 엔터를 3대 엔터사를 5쪽을 엔터주 되게 좋았는데 뭐 이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 매도 쪽은 딱히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기관이 오늘 매수했다고는 하지만 뭐 특별하게 엔터주를 제외하고는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렇게 싶은 업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시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 미국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테슬라 피크 쳤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과연 10만 달러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 전에 고점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 자체가 계속 활성화되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시장이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버티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만 좀 매도 나오는 그런 구도 되는 게 좀 좋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 특히 미국의 물가지표 나오는데 물가지표 나오고서 지금 4.4% 오늘 우리 증시 빠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내려왔는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 버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 되면서 사실 외국인들은 이번 만기에 이렇게 포지션이 엄청나게 깔려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기관하고 개인 쪽이 좀 치열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만기 전후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는 있으니까 요 수급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걱정스러운 건 이제 코스닥 신용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신용은 반대 매도는 아침에 나오잖아요. 계정에. 근데 이거 말고 내일 반대 매도 나갈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정리해버려야지 이런 물량들이 잘 나와요. 장중에. 그래서 분차트가 악재없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이제 그런 물량 나올 때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끝나서 내일 마이너스권에 어설프게 있으면 이제부터는 오후장에 신용이 터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되게 넉넉하게 올라가야 돼요. 사실 오늘 정도에서 꼬리 길게 달고 이제 낙폭을 되게 많이 줄여서 그 자리를 좀 탈피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수가 바닥을 칠 만한 바닥이다라고 볼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심리라든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실패됐는데 뭐 내일장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아예 이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장기적으로 ADR을 다 뽑아봤거든요. 근데 역대 최악의 ADR이 나왔던 게 46 정도 돼요. 46, 48. 그러니까 50 이하를 역대 3번 찍었는데 한 번은 당연히 2008년도 금융위기. 저 때 46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이 언제냐면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졌던 2018년도 또 한 번이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 때 그때 48, 46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게 두 번이 트럼프 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투자자들이 그 느끼는 트라우마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리부터 저렇게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정책 펼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나친 발작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평가다, 낙폭과대다 이런 것들이 지표상으로는 이미 이제 그제 마감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못 올라가고 오늘 못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틀 동안 100포인트 코스피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약이 뭐냐면 급반등이에요. 급반등 결과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지금 신용도 걸려있기 때문에 최소 한 2% 정도 돌려놓으면 마치 이제 올해 8월, 다음에 9월에 각각 저점 치고 돌아갔을 때 그때 같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라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투자들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대 최초로 3일 연속해서 1300 종목 넘게 빠지는 그런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투매가 3번 나왔어요. 보통 1200개 넘어가면 투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물량을 받는 시도들이 나오면서 아예 양봉을 크게 뽑든가 하락한 날은 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던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증권가 분석가들은 전략가들은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저도 뭐 결과적으로 비슷한 얘기 하게 되는데 남자한테 뭐 얘기할 때는 이게 그 추세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락할 때 하락에 되고 매도하기도 어려운 자리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복원되는 거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그 반등의 성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좀 나와야 되는 흐름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리고 변화가 나올 때 삼성전자가 풀려지면서 올라가게 되는지 아니라면 또 다시 빠지는 거니까 그런 기준들 좀 잘 살펴놓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제가 긴급 재난 방송 같이 했는데 앞으로 뭐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기면 또 장중에 계속 방송 열어서 할 거니까 예, 뭐 알림 설정 뭐 구독하게 해 놓으셔야 되니까 또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